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7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미디어 오늘의 손가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손가영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디어 오늘 손가영 기자님 모시고 이제 방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탈곡기는 언론 행태 그리고 미디어 이슈, 언론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방송인데요. 오늘 손가영 기자님 모신 이유는 이제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님 사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게 저희가 꼭 손가영 기자님 모시고 싶다라고 앞서서 몇 번 이제 섭외할 때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재학 PD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하실 때부터 취재를 해오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랜 기간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살아생전에 이제 통화했던 영상을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부당해고 소송 진행할 때부터 취재해오셨던 게 맞나요? 네. 그 처음 이제 이재학 PD님께서 자기 사건을 알려오셨을 때가 2019년 7월 초쯤이었고, 네, 그때 연락이 닿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네네. 이런 사유로 이렇게 부당해고가 돼서 지금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는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관심도 많은 사안이고 꼭 기사로 다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취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그 이재학 PD님이 원래는 그냥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는데 미디어 오늘 쪽에 이제 연락을 주셨던 이유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딱 그때 제보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아마 제보 전화를 주시기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공판에서 그 자신의 이제 노동자성을 증명해주는 진술서를 써준 직원들이 진술서를 써줬고, 그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제출한 다음 날부터 이제 그 직원들이 향한 어떤 회유나 압박 행위 등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엄청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멈춰야겠다라는 싶어서 그럼 언론에 제보라도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전화를 주셨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급하다. 하지만 이것을 보도해주지 말아달라. 보도는 왜 지금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던 만약에 거죠? 보도가 되면 그 직원들이 당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재학 PD한테 말한 게 되고, 그럼 그분들이 더 괴롭힘을 당할까 봐. 2차 가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너무 심각해질 것 같다. 그래서 보도에는 담아주지 말라. 그러나 취재할 때 좀 물어봐주고, 좀 회사가 좀 그걸 그만두게끔 하기 위해서 좀 취재는 해주고 물어는 봐달라. 그러나 보도에는 쓰지 말아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부당해고 사건도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도는 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님하고 계약할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측하고. 근데 저는 판례를 남기겠다는 내용을 계약서를 썼어요, 변호사님하고. 그러니까 합의가 들어오고 뭐고, 그러니까 판례를 남기겠다. 그러면은 일단 당장 저희 회사도 조심하겠고, 남아있는 후배들한테 조심하겠고, 판례를 남기면은 전국에는 어떻게든 알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쉬운 말로 14년 동안 못 썼던 계약서를 한번 쓰겠죠. 나머지 프리랜서들, 전국 민방에 있는 프리랜서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 봤을 때도 원래 미디어 오늘에서 그 취재 당시의 통화를 바로 풀었던 게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생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다 이러고, 프리랜서 PD들을 위해서 이재학 PD님이 얼마나 이제 많이 신경을 쓰셨었는지 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어쨌거나 일부 전진을 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디어 오늘에 이제 손가영 기자님 모시고 방송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합의가 타결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미뤄오던 건데 이제 청주방송 사측과 유족
방송, 언론노조, 그리고 시민대책위 이렇게 사자 대표 합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은 이것도 굉장히 늦은 거예요. 계속해서 미루고 불발되다가 드디어 합의가 타결됐다고요. 네. 공식적으로는 7월 22일에 네네. 이제 합의 타결을 했고 네. 이제 23일에 이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인식을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거쳤는데 이재학 PD님 사망하신 지 171일 네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그러니까 보고서가 확정이 된지 보고서 네. 확정은 6월 1일에 이제 그 진상조사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네네. 공식 확정을 했는데 이제 그 보고서가 내용이 확정이 된 지는 50 며칠만 한 50여일만 네. 타결이 됐죠. 저희는 들으면서도 170여일이라고 하는 게 숫자가 굉장히 어쨌거나 그거를 달수로 친다면은 거진 한 6개월 후에 이게 합의가 타결이 된 건데 실은 청주방송에서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그 결과 진상조사위가 수사라고 할까요? 그렇게 네. 한 결과를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미리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합의가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는 해요. 이렇게 미뤄오던 합의를 드디어 이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요구했던 이행 요구안을 무엇인지 좀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네. 좀 뽑아왔는데 네. 골자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6개 대주제가 있고 네네. 거기에 이제 각각의 과제가 딸린 게 27개가 있어요. 네네. 그 대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청주방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치, 네. 그리고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회복과 예우,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청주방송 내의 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 네 번째로 그 비정규직 노동 환경, 노동 조건 개선이 네네. 있고 다섯 번째로는 조직 문화와 그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방송사 비정규직을 다루는 법 제도 개선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네. 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조치에는 대표였던 그리고 네네. 지금 대표인 그 대표였던 이두영 이사회 의장과 그 이성덕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유족과 그리고 전체 직원과 이제 지역사회에 네네.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학 PD 그 명예회복 관련에 있어서는 그 이재학 PD님을 이제 청주방송 정규직 PD로 이제 명예복직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명예노동조합원으로 네. 또 이렇게 또 인정하는 그런 또 행사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편집실도 하나 이재학 PD님의 이름을 따서 뭐 네네. 갖는 걸로. 이재학 PD님이 막 제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재학 PD를 줄여가지고 제피 이렇게 부르는 사람 많은데 그 추모 공간으로서 편집실 한 곳을 이렇게 JP 편집실 이렇게 명패를 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 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 환경 개선이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 보고서가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재학 PD님 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것까지 간 것. 그 내용을 보면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된 뭐 용역업체 직원이나 그 파견 노동자들이 있어요. 9명에 대해서 이제 매해 3명씩 순차적으로 2020년 말까지 정규직화하는 그 이행 과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작가 직군 관련해서는 작가 직군도 한 9명 정도가 계신데 분들은 좀 이견차가 커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번 이견이 크다는 게 그 작가분들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논의 테이블에서요. 그 뭐 작가 직군의 어떤 뭐 노동자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는 그 관점이 좀 이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화 대상이 된 9분처럼 이렇게 포함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고용 안정 구조나 아니면 직접 고용 계획 관련해서는 그 작가 대표와 그리고 노사, 청주방송 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TF를 꾸려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했고요. 네. 어쨌거나 그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좀 더 안전한 그런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변화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노동 조건 개선에 있어서는 아무 원칙 없이 이제 비정규직이 고용이 남용되다 보니까 뭐 개별 PD에 따라서 그 비정규직
분들이 일하는 어떤 환경이 되게 천차만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 운용 방침, 네네. 네, 그것을 좀 회사 차원에서 마련을 하자. 네. 네,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복리후생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올해 9월 30일까지 네네.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크게는 이제 조직 문화 및 시스템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그 노사협의회에 이제 뭐 사측 위원이고 노측 위원이 있잖아요. 네, 이 네. 노측 위원 구성에 이제 비정규직 대표를 함께하는 것으로요? 포함시키는 이제 그 안을 또 9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거 말고도 분기별로 네. 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상생협의회를 개최하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성평등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뭐 고충 상담, 네. 여기에도 이제 비정규직 추천 외부위원회 참여를 보장한다. 뭐 네.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안을 이제 9월 30일까지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좀 청주방송 내에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PD뿐만이 아니라 뭐 작가분들이나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기사로 찾아봤을 때 그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까지도 해가지고 좀 안정된 고용을 가질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뭐 9월 30일까지라 지켜는 봐야겠지만 좀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송가영 기자님을 가장 모시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 이재학 PD님과 관련된 진상조사의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그게 200쪽이 넘거든요. 저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석원 이사님이 가져와가지고 이제 보여주셨는데 되게 두꺼워요. 200페이지가 넘는 거라 그거를 다 보시고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시리즈물로 기사 보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민원련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으로 상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궁금했던 게, 다 보고서를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보도 기사를 쓰시느라. 그러면은 좀 특히 이제 후반부 내용이 앞부분 내용은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의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후반부 내용은 청주방송의 고 이재학 PD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노동자분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였나 그 실태 조사를 한 부분이었는데 좀 그거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이행 요구안 합의 타결까지 가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좀 잘 됐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그 기사를 되게 압축적으로 쓴다고 그냥 되게 저는 좀 많이 빠뜨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공개 보고서니까 보고서 내용을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저는 엄청 값지고 엄청 소중한 결실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보고서가. 왜냐면 어떤 한 방송사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조사받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또 분석을 해서 이행 요구까지 정리한 보고서는 이번이 최초지 않을까 싶어요. 청주 방송은 정말 그 한국의 되게 많은 방송사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방송사 비정규직 현황으로 그 분석을 하고 싶어도 이게 뭐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뭐 정보 공개를 할 의무가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값진 보고서이자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되게 초석이 된 어떤 사례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는 있긴 한데 남기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실질적인 어떤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 나와 있진 않아요.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그 이주영 의장이 2000년부터 이재학 PD가 돌아가시고 나서 2020년 3월 30일까지 등기 대표이사를 쭉 있었거든요. 그냥 쭉 대표이사였어요. 그럼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계셨던 거네요. 네네. 엄청난 권력이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조직 문화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이나 어떤 예산 운용, 전반적인 그런 그 회사 운용의 책임이 사실은 이주영 의장에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비정규직 고용 구조도 1년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의 책임은 누가 있느냐. 이성덕 대표이사는 뭐 불과 작년에 아마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뭔가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게 조처에 나설 사람은
이두영 의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이재학 PD 사건 관련해서도 이재학 PD가 2018년 4월에 부당해고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두영 의장이 대표였었어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사장은 이성덕 사장이 아니라 다른 이한복 네. 전 사장님이셨고 네, 그리고 소송이 들어간 것도 2018년 9월이었는데 그때도 이두영 의장이 의장이었고. 대표였었고 네. 당연히 그 수천만 원 정도의 그 임금 청구 소송인 건데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이두영 의장이 모를 리가 없고 그쵸, 모를 리 없다라는 거는 네. 좀 믿기 힘든 부분이죠, 네, 사실. 네. 소송을 어떻게 대처하고 하는가 논의도 당연히 거쳤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의심해볼 수 되고 있죠, 네. 네. 아무리 뭐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쵸. 당연히 어떤 상식적인 조직 시스템 구성상 당연히 대표이사 보고 받고 네. 지시하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두영 의장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이재학 PD님의 사건을 알았는지 뭐 이 사안 관련해서 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궁금하긴 했죠. 근데 그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네. 네. 실은 그 보도, 미디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좀 보도를 보면은 이두영 의장의 뜻이다, 뭐 돈을 받고 이제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 합의 타결할 때 사측에서 이두영 의장은 뭐 경영에서 물러나신 지가 언젠데 당연히 상관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송가영 기자님 말씀해주신 거를 들어봤을 땐 합리적으로 이두영 의장이 과연 아무런 힘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취재를 하시면서 이두영 의장이 분명 좀 뭐랄까 손을 썼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좀 그렇게 입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실 수 있을 부분들을 취재하면서 아셨을 것 같거든요. 아, 그 취재 과정에서 판단을 네, 하는 거죠. 네, 그쵸.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렇게 중간에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뭔가 네, 진상조사 결과를 뭔가 다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네네. 입장이 6월 1일이 좀 기점이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그 3일 전 5월 28일에 이두영 의장이 그 충북 대책위 이 사건 충북 대책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 본부장님이랑 그다음에 이수희 그 충북 민원연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그분들을 상대로 1억 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이재학 PD의 노동자성을 다 부정하고 네 부당 뭐 어떤 그 소송 과정에서의 어떤 괴롭힘이나 뭐 미증이나 이런 부당 행위들도 다 부인하고 네 자기는 청주방송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다 밝히고 되게 세세하게 입장이 다 밝혀져 있거든요. 수장에 네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지금은 이두영 의장이 이번에 뭐 합의 타결되면서 소송 다 취하하고 뭐 공식 사과하겠다라고 입장 밝힌 걸로 알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이제 방송은 저희 이번 주 수요일에 방송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그 28일 화요일에 네, 이제 오전에 청주방송 전 직원들 다 모아놓고 제 유족도 참여한 자리에서 뭐 이두영 의장이나 아니면 이성덕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명예복직 하는 그런 하는 행사가 있다고 마련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 생각했을 때는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또 아마 미디어 오늘에서 손다은 기자님이 기사를 써주시거나 하겠죠. 그럼 저희가 또 진짜 사과를 했을지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이제 자막으로나 아니면 보도 부분을 좀 넣어드릴게요. 연결성 상에서 이제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이게 어떤 시청자분들은 합의 타결됐으니까 오케이 이제 좀 마음 놓고 좀 이렇게 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행 요구안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지 당장 모든 게 오케이 끝 이렇게 이행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이행 점검 기간이 언제고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장 빠른 이행 점검은
28일이에요. 아, 네, 그러네요. 네네. 왜냐면 이게 공식 사과, 그다음에 책임자 조치, 그리고 명예회복 이게 다 합의 후 일주일 이내여가지고 네. 내일 이루어지거든요. 아. 네, 그 내일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되는. 그러니까 내일이 거의 이제 처음 이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네, 것을 네. 보여주는 가장 큰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행 과제에 대해서 5차례 네. 다섯 차례 점검을. 시점을 두고 그 청주 방송이 어디까지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언론 노조 네. 그리고 시민사회 대책이 네, 그 네. 유족 3자에게 통보를 하는 시기거든요. 아, 통보하는 시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아직 해체된 건 아니에요. 네. 이행을 계속 점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최소한 3년이 걸려요. 아. 왜냐면 노동자성이 인정된 비정규직 9명, 네. 정규직화하는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거든요. 네. 매해 3명씩, 올해 3명, 내년 3명, 내후년 3명 이렇게 해서 네, 네. 그것을 이제 내년 2022년까지 지켜봐야 하고, 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지켜봐야 하는 이제 2라운드, 뭐 어떻게 보면 2라운드겠죠. 네, 그쵸. 더 중요한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네. 그거 말고도 뭐 9월 30일까지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전 방안을 마련하고, 네, 그리고 네. 뭐 노동 환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여 테이블이나 복리 우생 같은 네. 비정규직 분들의 어떤 노동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다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네.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가야 하는 때이라서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거나 초석이 마련되는 그런 1라운드는 뭐 끝이 났다라고 합의가 타결됐으니까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과연 이행을 정말 합의한 것만큼 잘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따라가는 그런 뭐 2라운드라고 하면 그런 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송가연 기자님은 계속 청주방송을 오고 가시면서 취재를 하시겠네요, 이행. 네, 그럴 계획이에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실은 제가 송가연 기자님 꼭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언론 현장이나 이제 언론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하고 또 기사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언론 노동자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이번이 솔직히 처음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떠올려봐도 CJ ENM의 뭐 이한빛 PD님도 계셨고, EBS의 김광일, 박환성 PD님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분명히 언론계 관행을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누군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야 하는지 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언론이 그렇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다뤄도 막상 본인들이 내부 돌아가는 구조에서는 비정규직을 약간 쓰고 버려도 된다라는 인식이 저는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든지 방송을 꿈꾸는 사람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진 청년들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뭐 비정규직 뭐 얼마든지 쓰고 버려도 되지라는 약간 어떤 인간으로서의 대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뭐라고 해야 될까? 자신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이. 네. 뭐 항상 이제 외부의 어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도하고 그쵸. 문제 제기해 왔지만, 정작 이 울타리 안에 어떤 그런 비정규직 남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을 하고 있다가 점점 이제 언론계 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야 막 신경을 쓰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저 근데 이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평소에 그냥 비정규직 언론계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가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이렇게 잠시 화제가 되고 바뀌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이재학 PD님의 죽음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청주방송에서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실태조사를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좀 자신있게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발생할까? 누군가의 죽음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결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너무 맞는 말인 게 상황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문제는 항상 있었는데 왜 항상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뭐 없던 일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조명이 되고, 이번 사건도 너무 안타까웠고. 혹시 이재학 PD님 말고도
관련해서 이렇게 부당한 처우에 놓였던 다른 또 언론 노동자분들을 취재하고 보도하셨던 적도 있나요? 각계 직군들 뭐 하도 현안이 많으니까 네. 뭐 PD 말고도 다른 직군들은 취재 뭐 많이 해본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또 미디어 전문지 기자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안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제보라고 할까요? 저희 뭐 방송국에서 이렇게 뭐 작가진들이든 아니면 조연출이든 뭐 아니면 뭐 조정 기술 이쪽 분들이시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 분명히 저는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조명이 안 돼서 문제인 네. 거지. 그러니까 제보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거고 네. 제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말하기 꺼려하세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은 지금 제가 앞서서 했던 질문에 연결해서 계속 지금 방송에서 송가영 기자님 너무 모시고 싶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고 이재학 PD님 사망 사건을 다룬 언론 제가 보고서 굉장히 유의미한 보도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미디어 오늘이랑 뉴스타파 요 두 정도 매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단건 보도를 한 매체들 분명히 있고 한데 뭐 더 좋은 보도를 해주신 언론분들 제가 많이 못 찾았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미디어 오늘이랑 뉴스타파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번에 합의가 타결되고 나니까 그래도 KBS 방송으로도 나오고 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 왜 이 사안을 취재하고 다루지 않는 걸까? 왜 조용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너무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렀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언론계에서 관심 가져왔던 노동 문제 중에 하나인데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이게 좀 미디어 전문 기자님을 모시면은 그래도 업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충북 지역에 충북인 뉴스라는 온라인 네네. 매체도 있거든요. 거기 기자분들도 엄청 애 많이 쓰셔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언급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북인 뉴스. 그냥 그쪽 아시는 답일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냥 방송사 뭐 방송사 기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요. 이게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사실 보도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뭐 기사같이 판단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한 건이라도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냐. 너무 비극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류의 아이템이 올라오면 사실 뭐 애매한. 뭐 데스크선에서 잘리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데스크선에서.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기자들이 사실은 발제하는 것도 줄어들겠죠. 네, 줄어들죠. 올려도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네, 근데 누구도 이거는 문제인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그냥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편집국 차원에서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럼 구조를 또 바꿔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모든 언론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숨으면 안 되는 문제죠. 숨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방송국에 정말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이제 정규직 PD님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비정규직인데 그분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방송, 언론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잠깐 썼다가 다시 이제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내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모순적인 거죠. 그렇게 노동 문제 다루고 뭔가 누군가 죽음으로써 노동 문제가 조명될 땐 그렇게 다들 막 달려가가지고 막 거세게 다루더니 언론계 노동자 문제에서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고 다루지 않는다는 게 저는 과연 시민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언론의 자세로서 맞을까? 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비정규직 600만 시대. 하지만 부당한 해고와 처우는 여전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임금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근로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특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프리랜서는 보통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이들은 혼자라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함께 하는데 정규직은 좋은 대접받고 하청업체 직원은 찬밥 대접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꽤 됩니다. 인권위가 이런 차별을 하는 회사한테 그러지 말라고 처음으로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월급으로 자산을 일궈가죠.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커서 첫 단추를 꿰는 단계에서부터 불평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임금 차가 날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정규직 연봉이 60%, 심지어 주차장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이 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각종 비정규직 차별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만 유급으로 병가를 낼 수가 있었고 한 달 이상 병가를 냈다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스크 지급을 놓고 직장 내 차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택배 노동자들과 관련한 건데 우체국에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는 마스크를 우선 제공하고 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노동자들에겐 이제서야 마스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고인이 된 저희 형 이재학 PD는 14년 동안 프리랜서 PD라는 그럴싸한 이름 하에 받은 대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희 형 같은 피해가 없도록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순적인 게 맞죠? 남만 비판하고 자기 비판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언론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신뢰가 깎여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거를 뭔가 사회적인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제 자기 문제를 더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내고 같이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민원련에서 팔로업해서 굉장히 열심히 쫓아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학 PD님 사건이 있었고, 또 대전 MBC 성차별 그 채용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 둘 다 어느 방송국 어디 언론사에서는 다 내재되어 있던 그냥 암암리의
그래 왔어. 관행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돼 왔던 문제인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실은 더 일찍 바뀌었어야죠.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네. 문제화됐던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번 기회에 네. 좀 초석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변화를 좀 촉구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좀 송가연 기자님을 얼굴을 뵌 건 오늘이 처음인데 이제 전화로 제가 섭외 요청을 할 때 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얼굴이 나오는 방송에 내가 살짝 꺼리셨어요. 얼굴이 나오나요? 목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굴이 나오나요? 이러시다가 이제 섭외 요청을 수락하시면서 약간 본인에게 하시는 말처럼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그럼 저 촬영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좀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뭐죠? 그걸 기억하고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네. 이런 사안을 이런 사안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네. 너무 보도가 안 돼서 유족도 그렇고 뭐 대책이 아무튼 싸우시는 분들이 좀 더 외롭게 싸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에 조금 외면을 받으면서 언론 보도가 얼만큼 안 됐었냐면 2월 4일 사망하시고 이제 5일부터 그 사실이 다 이게 퍼졌는데 2월달 이제 충청권역 종합일간지 13곳을 봤을 때 13곳 중에 4곳만 기사를 한 건이라도 냈고요. 네, 그 중에 2건은 그냥 익명으로 다 처리한 단건 기사고, 네, 그러니까 거의 2곳만 두 건 이상 기사를 낸 거고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뭐 대책위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줄거리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9곳은 사망 소식조차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방송 보도도 비슷한데 이제 10개 지상파나 뭐 보도 전문 채널, 종합편성 채널을 봤을 때 2월부터 4월까지 보도량을 조사해 봤을 때 리포트와 인터뷰 기사를 뽑아봤을 때 4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봐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재학이라고 치면은 자꾸 스포츠 선수만 뜨고 맞아. 제가 이재학 PD님 사건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재학 PD 청주방송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야지 방송이 좀 나오는데 그 방송도 거진 다 단건 보도나 혹은 이제 청주방송 같은 건 이제 익명 처리되고 뭐 프리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더더욱 좀 이 사안을 계속해서 쫓아서 끈질기게 취재를 했던 송가연 기자님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거죠. 시청자분들은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어서? 저희 방송 언론인 분들도 보세요. 큰일 났네. 지금 나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유족분도 이제 마지막 합의하고 나서 회견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형을 기억해달라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엄청 이렇게 부조리한 어떤 언론계 현실에서 되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싸운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국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자기의 판례가 그렇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분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론계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다 주목하고 보도하진 않더라도 이거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어떤 희생, 비단 죽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사건이 없도록 다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이 되면 참 너무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너무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소중한 어떤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어떤 그 결실이 나온 만큼 더 다른 방송사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으로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청주방송이 이행 요구 약속을 지키는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도 앞으로 저희 민원련에서도 계속해서 같이 쫓아가면서 그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즐겁다고 해도 될까요? 어쨌거나 만나 뵙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송가영 기자님과 함께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님 사망 사건 그 이후에 언론계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음 아픈 소식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의가 타결돼서 진일보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이행 요구를 확실하게 따라갈 것인지 앞으로도 좀 전해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송가영 기자님을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